예, 외식업계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데 이어서 이번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이 10만 원으로 오르면서 또 설 선물 사전 예약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각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관님께서 최근 동정 기사를 보니까 현장을 많이 나가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부터 되지 않았습니까? 한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이 된 데 따라서 뭐 각 분야에서 이제 그에 따른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를 좀 방문해 보셨습니까? 외식업 중앙회 하고요. 외식업 하신 이제 음식점들 그리고 우리 농장 하신 분들도 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장을 하신 분들 이렇게 직접 농업 현장에 가봤습니다. 우선 그 음식점 같은 것,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 뭐 어떤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최저임금에 해당된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최저임금 그 받는 그 절차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차라리 안 받겠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190만 원 이하 월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현실적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도 200만 원, 21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주는 데가 많아서 그 한도를 넘는다 그런 하소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다 또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실제 복잡한 건 아닌데요. 우리 그 근로자들이 그런 내용을 깊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뭐 번잡하게 그걸 자꾸 신청을 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직접 안내를 해 드렸고요. 이제 또 이제 카드 수수료 문제랄지 또 임대료 문제 또 세금도 조금 더 힘들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1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 명당 13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3만 원이 이게 이제 이른바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13만 원을 지급하고요. 이제 사회보험료로 12만 원까지 1인당 12만 원까지 고용주에게 지원을 해주고 근로자 본인은 10만 원 혜택이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제 외식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 같은 걸 좀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뭐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아까 임대료 인상 문제는 5%로 이미 그 낮추도록 정부가 기조치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연 5%로 이렇게 상한선을 두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부담이 완화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초기 단계니까 이제 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제 대응하는 게 그래서 제가 중요하겠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결국 어려운 분들을 근로자를 도와주는 걸 통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고 결국 소득 향상이 우리 자영업 하신 분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같이 노력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현장에서 사실은 뭐 많은 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호응을 해줬습니다. 농업계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이제 농업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인건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려워하시는 거죠. 특히 농업계에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렇게까지 최저임금 인상분을 꼭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국제법도 그렇고 우리나라 법도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게 국제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뭐 기숙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산입할 때 그런 부분을 산입을 해서 계산을 정부가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말씀하시던가요? 그래서 우리 농업계도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농업 기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농산물 가격이 또 오르지 않는다. 또 그런 면에서 농림식품부가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예. 이제 이 유리온실이랄지 예. 이제 비닐하우스 하신 분 중에는 파프리카랄지 토마토, 또 버섯 이런 것을 외국의 신선 농산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수출 판로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김영란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농축수산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 10만 원까지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든가요? 우리 뭐 농수산인들은 대체로 크게 환영하고요. 예. 농수산물을 결국은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자영업 하신 분들까지도 예. 저는 크게 도움이 되고 예. 전통시장이랄지 마켓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를 보면은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65%가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아, 예. 일반 대형마트 작년보다 그렇습니다. 65%. 일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신청이 늘고 외국산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저 뭐 굴비도 되고요, 와인도 되고, 뭐 즙 짠 거, 전통주, 뭐 이를테면 안동소주 이런 것들도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원액 기준으로 50%를 넘으면 네, 그 맞습니다. 되는 거죠. 농수산물이 50%를 상회하면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요. 표시 성분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가 노란색이고 하나는 초록색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100% 농산물이고요. 이것은 50% 이상의 농산물 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합니다. 둘 다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예를 들면은 이제 상가에서 이런 걸 붙여 놓으면은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뭐 민원이 어떤 뭐 관계에 있거나 이런 관계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내가 허용이 되는 거고요. 직무 연관성이 있을 직무 연관성이 있을 때는. 그 직무 연관성이 없을 때는 10만 원 이상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냥 10만 원 이내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동안 청탁금지법으로 농업계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2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뭐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뭐 다행인가요? 10일에 강진 오리 농가를 끝으로 아직 이제 잠잠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한 13일 동안 추가적인 발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위기로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AI 추가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회의를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 다 이렇게 영상 회의를 한꺼번에 매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특별 방역 기간도 설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초동 대처를 잘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철새에서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발생했을 때 과감히 신속히 대처해서 더 이상 수평 전파가 안 되도록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돼서 엄청 많은 그 걱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포천 산란계 농가 한 농가로 끝나고 더 이상 추가 발생이 없어서 저희들은 이 분위기로 잘 이렇게 초동 방역에 힘쓸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최근에 요즘 이제 반려견 많이 이제 가정 내에서 키우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안전사고도 이따금씩 발생하고 하는데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으셨던데요. 당장 3월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라는 게 시행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은 목줄을 안 하고 이렇게 외출했을 경우에는 신고하기 때 과태료가 20만 원이 되고요. 그런 경우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그 대형견 입마개 문제랄지 또 신고 포상금 제도 자체 사진 찍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견 입마개는
3년 후에 시행하기로 동물보호단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서 제도 시행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마개와 관련한 조항은 조금 약간 좀 미뤄놓은 그런 상태인가요? 그러면? 원래부터 그 바로 시행보다는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물보호단체는 입마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하게 개가 민감하게 오히려 더 반응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3년을 기간을 두고 그 동안에 예를 들면은 뭐 평가해서 면제하는 방안이랄지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3년 의회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